안녕하세요. 일상 큐레이트 현주쌤입니다. 오늘은 현주쌤 출근길 토크 30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는 새벽 4시 30분 버스를 타고 서울병원에 이제 지난주 검사했던 거 결과를 보고 왔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좀 수치가 안 좋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럭키하게 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럼 제가 조금 관리를 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녀왔고, 보통 그런 검사 결과를 보고 올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진료 신청하고 바로 검사 결과 보고 처방 좀 받아서 약 타고 약 받아오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는 항상 서울 갈 때마다 또 아는 지인과 약속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가보고 싶은 곳들을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요. 어제는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 제가 20대 때 처음 만났던 저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방통대 영어영문학과 동기이자 지인 언니를 만났는데요. 작년에는 항상 예술의 전당에서 만나요. 왜냐면 거기가 남부터미널과 가깝기 때문에. 언니가 작년에는 샤갈 전시회를 또 예매를 해서 같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 페르난도 보테르라는 작가, 콜롬비아 작가인데요. 2023년 91세로 타계한 작가인데요. 그 작품을 보면 하는데 또 이름은 저희가 처음 알게 됐죠. 네. 언니랑 항상 거기에서 브런치를 먹으면서 보통 이야기를 하면 몇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요. 작년에도 한 4시간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순삭 지나갔던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고, 어제도 마찬가지 그렇게 또 1년에 묵은 이야기 보따리를 이렇게 푼다고 막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또 저에 대해서 알게 된 거가 있더라고요. 내가 나를 대해서 얼마만큼 잘 표현할 수 있지?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지를 어떻게 알까를 했을 때 언니랑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게, 저는 저에 대한 많은 그 기록들이 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치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이렇게 그 체벌 같은 거를 좀 싫어했어요. 그 가장 첫 번째 체벌은 이제 집에서 일어나겠죠. 엄마가 화가 나시면 매를 들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매를 맞고 싶지가 않았어요. 뭐 잘못했겠죠. 뭐가 됐던, 어렸을 때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지만. 그러면 저희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엄마의 매를 피하지 못했지만, 저는 엄마가 화가 났다 싶으면 그냥 주랭랑을 치는 거죠. 주랭랑을 치고 엄마가 화가 좀 풀렸다 싶으면 다시 집을 들어오는 아마 그랬던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네요. 중학생 시절에 한문 시간이었어요. 한문 시간이었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되게 매를 들고 다녔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자를 나와서 적어봐 이렇게 했는데 못 적으면 중학교
중학생을 종아리를 때린 거예요. 회초리를 가지고. 저는 절대 그걸 맞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불렸죠. 불려서 이제 그때 약간 잔머리를 썼던 게, 선생님 뭘 적어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글자를 적었어요. 그리고 조금은 능청스럽게 선생님 이거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하고 제가 그 위기를 모면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왜 맞아야 되지? 이게 저는 되게 극에 따른 반감이 되게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빠는 거의 매를 들지 않으셨는데, 딱 한 번 우리가 저희가 3남매인데 언니, 나, 남동생 이렇게 있는데 뭘 잘못했겠죠. 기억 잘 나지 않지만. 그래서 3명을 이렇게 앞에다가 두고, 아빠가 너희를 잘못 이렇게 키웠으니 이 매를 가지고 아빠의 그 양육 방법이 잘못된 거에 대한 거를 너희들이 아빠를 뭘 해라 하면서 손바닥을 때리라 하신 거예요. 아빠 손바닥을. 근데 그런 너희들이 아빠를 때리지 못하면 아빠가 너희들 손바닥을 때리겠다 이렇게 해서 전 또 맞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언니랑 남동생은 가만히 있는데 제가 아빠 손바닥을 때렸어요. 그래야지 제가 안 맞잖아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또 뭐 이렇게 한참 하다가 보니까 뭔가 내 생각에서 어떤 부당한 체벌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때리는 거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맞는 거에 대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구나를 그 어렸을 때 저의 행동 패턴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첫날, 제가 학교가 진주시 끝에서 끝에 평고동에 살았는데 제일역으로 다녔단 말이죠. 그러면 버스로 한 45분, 50분을 아침에 타야 돼요. 그래서 첫날 지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엄청 무서운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딱 지키고 계셨던 거죠. 그 문 앞에, 고3 교실 문 앞에. 그래서 제가 완전 날라차기를 당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처음 선생님께 맞아봤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자율학습 이런 것도 점심시간에도 막 빡세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매점을 좋아하는 또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점심 먹고 매점에서 놀다가 들어가는 시간을 놓친 거죠. 근데 지금 들어가면 또 맞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이 모두 그 종칠 때까지 매점에서 놀았던 기억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과 그때 저의 그 10대 시절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지금 나의 모습과 뭐가 오래되지라고 했을 때 그 어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사람이지 타인에 의해서 내가 뭔가 휘둘리고 싶지 않은 이 본질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테슬라 주니퍼 Y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그 차가 드림카였거든요. 나 테슬라 주니퍼 Y 사야지 하면서 이제 언제 살 거다라고 다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몇 주 전에 저희 그 아는 지인이 테슬라 차종 중에서 가장 고가 1억 몇 천만 원, 2천만 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 하는 차, 그 모든 옵션이 다 돼 있는 그 차를 샀다고 시승을 시켜준다고 이제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뒷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이렇게 맸는데, 근데 자꾸 얘가 띵동띵동 하는 거예요. 벨트를
인식이 돼가지고 얘가 계속 띵동띵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있었고, 근데 또 자율주행 중에 우회전 차선에 얘는 직진 가야 되는데 우회전 차선에 서서 절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맞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차가 막 우회전 할 차들이 막 빵 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자율주행은 하지만 반드시 운전석에서 운전자는 이 앞을 보고 있어야 되는, 카메라가 다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때 제가 처음 탔을 때 그 느낌은, 이게 그 테슬라는 자동차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이 조종을 해서 움직이는 자동차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로봇에 인간이 몸을 담고 로봇의 어떤 조종에 내가 맞춰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받았어요. 제가 왜 테슬라를 사고 싶었냐면은 이 그 개념이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와 개념이 다른 것을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유였는데,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내가 이렇게 뭔가 리드를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차에게 내가 컨트롤을 당한다? 이런 딱 그 느낌이 제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 테슬라 안 살래. 그냥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걸 보면, 약 700m 내가 나에 대해서 또 알 수 있었던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에 대해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오랜 시간 습관적으로 내 마음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글쓰기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뭐가 됐든 글을 쓰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노트를 만들고, 그걸 내가 직접 볼 수 있게 환경을 만들고, 그게 20살 대학을 다닐 때부터 아마 그런 습관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내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내가 관심 가졌던 거에 대해서 글로 써보는 경험,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그 어떤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카테고리가 나눠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글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카테고리 속에서 나를 내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언니와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신나해 하거든요. 왜냐면은 스스로 재미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막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근데 내가 가진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걸 재밌어 하고, 그걸 글로 쓰는 것도 재밌어 하고, 근데 거기에 제가 뭘 싫어하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뭘 제가 막 영상을 찍고 만약에 편집을 막 디테일하게 해야 돼, 이러면 좀 못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으로 그냥 한다가 저는 중요한 사람이지, 여기에 막 디테일하게 뭘 첨가하는 거는 별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에너지를 쓰는 거를 힘들어하고, 그런 또 차이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진입하기가 어려운 게,
뭔가 완성도를 높여야지 뭘 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진입을 하는 걸 어려워하는데, 저는 진입 장벽이,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진입 장벽이 좀 많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진입을 하면 그냥 하고 좀 설렁설렁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영상도 찍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볍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이런 시간들이 저는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2026년 6월 19일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 또 출근 시간에 31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